네, 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이한 상담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영상이랑 뭐 시각 디자인을 주로 하다가 제품 디자인으로 이제 전과를 하신다고 하셔갖고, 이제 여기저기 학원에다가 이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도 하나 포함돼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어, 어느 학원에서 이제 뭐 캐드나 뭐 아니면은 뭐 스케치업을 배워야 한다. 뭐 그런 얘기, 뭐 제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스케치업이나 이런 거를 제품 디자인인데 스케치업을 배운다고? 이거 조금 이상한데? 어디서 그런 말을 했지?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제품 디자인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스케치입니다. 그 관찰력이 필요해요. 제품을 표현하려면, 제품 스케치를 하려면,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제품 디자이너가, 물론 이제 시각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반인에 비하면은 이제 관찰력이 꽤 뛰어나게 발달이 돼야 됩니다. 관찰한 거를 토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요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제 딱 그려지는 게 아이디어 스케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케치 학원에 가시면은 이제 처음 배우시는 게 일단은 이제 피지컬적인 연습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 연습을 좀 하고요. 그래서 직선을 좀 골곶게 그리는 방법 또는 이제 원이나 타원, 곡선을 조금 예쁘게 그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투시를 좀 배워요. 그러니까 투시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안 틀려 보이게 그리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례를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비례가 나가면은 이제 제품 디자인이 완전 나가리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데이션이 필요합니다. 아이데이션 기법. 이게 그 아이디어 디자인을 뽑아내려면은 어떤 식으로 뽑아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학원에서 배우는 게 사실은 학원에서 보통 가르쳐 주는 학원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어렵죠, 사실은. 아이데이션 기법은. 그래서 학원에서는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선 이렇게 올곧게 그려,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면은 정확하게 나와, 투시 이렇게 하면은 안 틀려.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누구나 가르치기 쉬워요. 근데 디자인을 어떻게 뽑아야 제품이 잘 팔릴까?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좀 정리되어 있는 그 이론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체크리스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페르소나라든지 뭐 이런 KJ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세 번째로는 이제 3D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제도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제도는 보통 어디서 하냐면 인테리어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디자인 회사에서 제도를 안 해요. 어디서 많이 가르치냐면 인테리어 산업 기사라는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그 1점 투시로 그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그 마카랑 멀티라이너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는데 실무에서 제가 그거 그렇게 그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에 캐드로 빨리 따갖고 디자인해야지 뭐 그 선 그리고 앉아 있나. 그거 안 하지. 제도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달려라 부메랑 보면 그 약간 좀 나이 드신 양반이 부메랑 2세대를 디자인하는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경사 있는 거기다가 이제 T자 딱 놓고서 이제 막 이렇게 싹싹싹 그게 안 돼요.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자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인테리어는 봐봐요. 지금 이 뒤에 공간도 방이잖아요.
방이라는 공간은 소실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소실점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호리즌 라인에 이제 시점 I 포인트를 이렇게 맞춰서 뭐 여기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문은 또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품에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봐봐요. 제품이 뭐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투시에 맞추냐고. 이게 그런 1점 투시나 이런 거에는 통하지가 않고 제품에서는 스케치하고 바로 3D 모델링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 진짜 제도로 하는 거는 진짜 제품에서는 옛날 얘기예요. 캐드 저 대학교 다닐 때 캐드 배웠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캐드 쓰는 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캐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캐드 가지고 뭐 할 건데? 사출 구명하는데 캐드 파일 갖다 주잖아요? 너 지금 장난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3D 파일 갖다 줘야 사출 금형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제 몰드를 깎지, CNC로. 스케치업은 좀 더 말이 안 되는 게, 스케치업은 곡선이 없습니다. 동그라미를 못 그려요.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이거 한 2, 30각형으로 그려져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직선,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은 이거 다른 프로그램 가서 보여주면은 이 씨발 이거 동그라미 지름이 얼만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려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나와주는 그래도 최소한 캐드는 써야 되는데 캐드로는 이런 3D를 그리기가 좀 어렵고 최소한 라이노는 가져야 돼요. 라이노는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뭐 퓨전 360을 좀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퓨전 360을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보니까는 퓨전 360을 쓰는 회사와 라이노를 쓰는 회사가 조금 갈리는 거는 좀 있더라고요. 라이노를 쓰는 회사는 조금 유니버셜한 부분이 좀 있고 퓨전을 쓰는 회사는 보통 그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사에 PCB 설계부가 있고 디자인팀 있고 설계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PCB 회로 설계를 할 줄 모르니까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가져와서 그거를 감싸는 디자인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디자이너가 먼저 요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설계하는 팀에서 요렇게 이제 뭐 거기에서 뭐 안에 프레임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잡아주면은 이제 PCB 설계하시는 분이 내 자리는 어디죠? 그래서 여긴데 나 이제 조금 좁은데 디자이너야 너 여기 조금 늘려줄래? 그러면서 이렇게 코워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퓨전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서 다 되니까. 이게 클라우드로 이게 다 연계가 되니까는 그거에 중요한 회사는 이제 퓨전을 쓰세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퓨전에 그 CNC를 돌릴 수 있는 가공 슬라이서 G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퓨전에서 캠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캠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캠으로 이제 막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에 막 돌려갖고, 그러니까 3D 모델링 한 거를 그대로 이제 가공하고 피드백해서 또 한번 또 가공하고 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그 퓨전을 쓰는 회사가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CNC를 갖고 있어서 이제 퓨전으로 이제 캠을 돌리고 있는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 오늘도 이제 가공을 했는데 그게 조금 있어요. 이게 뭐 두께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두께를 주문한 데에서 나무를 만약에 주문을 해서 오면은 그 두께를 그대로 쓰거든요. 만약에 내가 10T를 주문하면은 정확하게 10T가 안 오고 뭐 10.4 뭐 이래요. 10.46 막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캠 G코드를 그냥 10T 기준으로 짜서 넣어버리면은 오차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를 재갖고 10.46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모델링을 다 수정하고 거기에 맞게 G코드를 또 수정해서 이제 가공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만들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피드백하기에는 이제 퓨전만한 게 없더라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또 회사 중에 하나는 그냥 자작나무 합판만 커팅해서 제품 출고해요. 근데 이제 퓨전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원래 예전에는 이제 그냥 캐드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경첩 달아서 이렇게 접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퓨전 캠을 알려드려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포켓 가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해서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쫙 깎고 뭐 이렇게 가공해서 이제 출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3D 모델링에 관련해서만 이제 약간 좀 치중돼서, 그래서 이제 뭐 키샷으로 렌더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그렇게 끝내버리면은 좀 아쉬운 게, 물리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그게 조금 어려운 거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요런 식의 형상의 그 조명을 만들었어요. 이 저희 학교에 그 황희선이라는 이제 학생이 이제 디자인을 한 건데, 요게 라스트는 아닌데. 자, 요 부품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요 부품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모델링 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막상 가공하니까 이게 요렇게 가공할 땐 좋았어. 근데 여기가 너무 얇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얇아서 가공 다 하고 나니까 틱 하고 부러져 버린 거지. 모델링 상으로만 봤었던 되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막상 만들어 보고 나니까 강도가 약하네. 안 되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볼수록 많이 늘어요. 제가 얘기하는 물리학이 F는 MA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본드로 붙이면 되겠지? 했는데 다 박살났지, 이게. 이게 본드로 이게 쉽게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강도가 너무 약해. 이게 순간 접착제로 붙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타이트 본드로 붙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꽉 고정시킬 만한, 그 하루 동안 얘를 이렇게 잡고 있을 만한 지그가 필요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제로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 발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띠 붙여놓고 있는데, 그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직하고 다 부서져 버리지. 그러면은 이제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처음에 만들고자 하는 그 디자인은, 그거를 이제 사실 만들려면은 얘는 이제 밴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밴딩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들지 못하는 형상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만들어 보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만드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조금 저런 이제 사선으로 깎아서 이제 붙이는 게 되겠지 했던 그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이런 형상을 좀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바퀴가 돌잖아요, 얘가. 한 바퀴가 도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버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모델링만 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됨.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다 프린팅이라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여야 될까? 약간 그런 것들. 근데 이 디자인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토이 디자인인데, 이것도 이제 사장님이랑 이제 약간의 그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글래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이소를 갔는데, 다이소에 가니까 이런 휴지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근데 막상 내가 그거를 적용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제작하지?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죠. 트랙패드 있고 키보드
있고 매직 마우스 있잖아요. 이게 다른 타 블루투스 키보드랑의 차이점이 있어요. 얘가 유선인 듯 무선인 유선입니다. 이게 진짜 되게 웃겨요. 자,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데스크탑을 써요. 근데 블루투스 키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되게 조금 꺼려집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블루투스를 어디서 잡아요? 윈도우에서 잡잖아요? 윈도우에서 잡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시모스 셋업에서는 키보드 못 써?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보통은 일반 데스크탑은 유선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 아이맥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꼽혔어요. 그러니까 처음 세팅이에요. 근데 블루투스 페어링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마우스도 안 돼 있고 키보드도 안 돼 있어요. 트랙패드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얘는 되게 웃긴 게 선을 딱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라이트닝 선을 딱 연결하면은 유선으로 연결이 되지만은 그 자체가 블루투스 페어링 정보가 돼서 뽑아도 바로 블루투스로 바로 전환이 되게.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사용 행태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인터페이스거든요. 제품 디자인이거든요. 이거를 일반 제품 디자인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애플이라는 그 회사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시에 만든다는 거죠. 옛날에 그 제가 2011년도 12년도 때 노트북을 샀는데 터치패드가 요렇게 생겼었어요. 요렇게. 이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의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프로그래밍 API 같은 경우는 마우스 기준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 터치패드가 따로 API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있죠. 뭐 라이노가 됐던 퓨전 360이 되었던 뭐 MS 오피스가 되었던 그래서 터치패드에 관련된 API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래 마우스의 API를 가지고 터치패드를 만들었더니 이딴 식의 디자인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거 쓰려면요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잡든가 아니면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런 식의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트랙패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트랙패드로 나오긴 하죠.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멀티터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용자의 행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API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좀 깊게 하려면은 사실은 좀 요런 인문학까지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품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모델링만 배운다고 이게 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본의 아니게 제가 조금 좀 겁박을 하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그런 기술이 또 들어가 있는 게요. 이게 또 요런 손바닥으로는 터치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을 이렇게 키보드로 치다 보니 얘가 잠깐 스치는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무시하고 손가락만 인식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이제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사용에 에러가 좀 많이 생기죠.